안녕하세요.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 총평을 하게 될 이성찬입니다. 자, 6개 과목에 걸쳐서 총 120문제를 분석을 해봤었더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이론, 또 적중문제, 기출문제 충분히 갖다 분석하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면은 거의 70점 이상, 80점, 90점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던 그런 거 시험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은 그 기출문제에서 18문제, 그 20문제 중에서 거의 18문제가 출제가 좀 됐고요. 신출 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약간 좀 생소한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그 특성 요인도의 그 작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그 정도가 좀 약간 좀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계산 문제는 딱 한 문제가 나왔네요. 환산 강도율. 를 갖다 구하는 문제 있었죠. 평생 근로했을 때 며칠의 근로손실수를 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는 강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계산 문제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안전관리론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되겠습니다. 좀 치우고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그 수험생에 따라서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공학 그 기출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신출은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기출문제가 비중이 안전관리론 18문제, 인간공학 16문제, 그 17문제 이상 그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좀 이번에 인간공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3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계산 문제가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 신뢰도.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 또 음압 수준을 구하는 문제, 그 3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어떤 난이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 안전관리론과 더불어서 아주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그런 그 과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자, 기출문제가 이것도 좀 지우고요.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인간공학과 마찬가지로 16문제가 나왔고, 또 신출문제가 4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 계산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네요. 그 계산 문제는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문제고, 또 2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지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도 어떤 난이도를 갖다 얘기한다고 하면 그 난이도는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관리론 기계위험 방지 기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번째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어요.
이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또 이번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그 규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뀐 규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자, 기출문제가 15문제, 그다음에 신출문제가 5문제.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신출문제가 숫자가 좀 5개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그 바뀐 규정에 대한 그 문제가 그 3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출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문제는 그 3문제가 나왔는데, 허용 접촉전압 계산 문제, 그다음에 도체구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 또 착화 한계 전압을 구하는 문제인데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 바뀐 규정 생소하게 출제가 된 내용은 그 외부 필해 시스템에 수레부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이번 바뀐 규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었죠. 또 하나는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그 SELV, PLV, FELV에 따른 그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기준이 있었죠. 그거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출제가 됐네요. 또 하나는 뭐 계통 접지의 종류, 뭐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이 있었고, 다른 게 하나 지문에 나와 있었죠. IN 계통은 뭐 아니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자, 어떤 그 난이도를 갖다 얘기한다고 하면은 중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전기위험 방지 기술과 더불어서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아주 쉽게,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막 더 쉽게 나올 정도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있죠? 기출문제가 1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출문제는 3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신출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자연 발화 성질을 갖는 뭐 물질이 아닌 거, 이런 거 좀 신출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의 표시 단위가 잘못 연결된 거, 단위 뭐 에어로졸 ppm, 증기 ppm, 가스 ppm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뭐 이 정도가 신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물을 옳게 나타낸 거, 뭐 이 정도가 좀 신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화학설 위험 방지 기술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생소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다 다뤘었던 내용, 또 책에 있는 내용, 기출문제, 적중문제 다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이네요. 계산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NaOH, 수산화나트륨 그 질량 구하는 문제. 이거 몇 번 출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뭐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르샤틀리 법칙. 르샤틀리 법칙을 이용해서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가스 위험도 구하는 문제. 너무 쉬운 그 계산 문제죠. 위험도 구하는 문제. 이렇게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의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은 이번에 난이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난이도가 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과목인 건설안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 기술은 기출 문제가 17문제, 신출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안전 기술은 항상 좀 그래왔는데 비교적 명확한 문제, 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이 더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신출 문제라고 하면 자, 이런 걸 하나 들 수가 있겠어요. 터널 지붕을 조립하는 경우에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음 재질, 이음 방법, 그다음에 단면 규격, 재료의 재질, 재료의 구입처,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네요. 뭐 답은 재료의 구입처가 되죠. 이것도 뭐 신출하기보다는 약간 좀 변형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자주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신출로 좀 봐줬습니다. 자, 또 하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 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책에는 들어있는데요. 비교적 자주가 출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출로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옳은 거, 또 보일링 현상의 집안 조건, 이런 문제는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현상, 비교적 신출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1번은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맞죠?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방지 대책은 지하 수위를 낮춘다가 되죠. 또 흙막이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다. 그럴 때 발생해요. 자, 4번째는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는 현상은 보일링 현상이 아니라 히빙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안전 기술은 난이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하에 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관리론, 기계위험 방지기술, 건설안전 기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전기위험 방지기술, 화학설비 위험 방지기술은 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1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다 합해서 11문제가 출제가 됐죠. 다른 자격증은 계산 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 11문제 계산 문제도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 2단계, 3단계, 4단계 걸쳐서 푸는 계산 문제는 거의 없고 단순한 공식에 대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감안을 하셔서 학습을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채점 결과가 70점, 80점, 6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바로 실기시험에 대비하셔서 학습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